2장이죠. 정책학 패러다임 되겠습니다. 77쪽 한번 교재 열어볼까요? 요약 및 결론인데 뒤에 불이 좀 닫아도 되겠네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급속도로 변화. 현대와 같이 속도, 불확실성, 변화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근본을 짚어보아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 시대에 우리가 소셜 사이언스를 하면서 사회과학을 하면서 현대 시대의 특징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하자 그러면 타임, 스피드, 언설티티고 네 가지로 하자 그러면은 규카라고 얘기했죠.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이것을 조금 암기를 하고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시간과 속도, 불확실성, 엄청난 변화의 시대임은 틀림없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앞으로 5차, 6차 뭐 이런 게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뭐죠? 변동성, 불확실성, 그치? 복합성, 그치? 복잡성, 그치? 그리고 특히 모호성. 그래서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정책학이나 행정학은 back to the basic 혹은 back to the fundamental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매일매일 너무 많이 나와. 이런 때일수록 무엇이 근본이냐로 돌아가서 봤을 때 라스웰은 민주주의 정책학이라는 단어를 썼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행정학의 위기, 행정학의 위기, 행정학이 뭐가 위기일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라스웰 그리고 포스트 라스웰 이후에 거론되는 정책학의 실패 또 정책학이 왜 실패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 모든 것이 정책학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밑에 단어 중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성에 대한 믿음 요 키워드인데 그 밑에 또 이렇게 돼 있죠. 죽어있는 정책학이 아닌 이 단어 제가 좋아하는데 죽어있는 정책학이 아닌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행정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정책학 원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 죽어있는 정책학이 아닌 정책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다. 우리 성균관대 행정학과는 또 성균관대 정책학은 죽어있는 정책학이 아닌 게 뭘까를 고민하고 탐구하고 성찰하는 곳이다. 그지? 모두의 제가 한번 우리는 대학에 있는 곳이지 중학이나 소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성균관은 특히 대학을 공부하는 곳이고 대학은 뭘 공부하는 곳이냐면 시대적인 명제와 시대적인 정신과 시대적인 철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탐색하고 좀 더 우리가 높은 기성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가 성균관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행정고시도 얘기했지만 행정고시도 그것을 위한 수단이지 행정고시가 목적은 또 아닌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정책학과 정책학 원론 시간에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규카의 시대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근본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정책 대안들은 어떻게 탐색하고 그런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이 시대에 내놓으려고 하는 고민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꾸 할 때 정책학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 여기가 이제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그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이제 정책학 원론은 일단 기본을 잘 잡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에픽테토스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에픽테토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의 완성자인데, 이분은 원래가 노예였어. 그리고 무진장 가난했어. 그리고 어렸을 때 주인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에픽테토스는 삶이 힘들까 안 힘들까? 재산이 없어. 권력은 노예야. 육체가 병들었어. 또 불구가 되고 장애가 됐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가진 거 하나도 안 가졌죠. 근데 이분이 고대 그리스 로마를 가장 대표하는 또 최고의 그리스 철학자가 됐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잠깐 오늘 한 5분 특강이라 그럴까? 잠깐 얘기를 하고, 요즘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스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등등 하잖아요. 미래 먹거리, 일자리 이런 거 고민하고 주거 문제 고민하고.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딱 두 가지인데,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명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엄격하게 고민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명제가 어떻게 하면 그 궁극적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하루는 행복했는데 하루는 행복 안 하고 막 하루는 막 날아갈 것 같았는데 오후 되면 막 불이 죽어 있고 막 고민스럽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단단하고 고요한 평정심에 이룰 수 있을까가 주제였어. 그러고 나서 이분이 생각한 게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엄청난 재산과 그 벼슬이 높은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도 결코 궁극적 행복에 못 도달했고 단단하고 고요한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아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는 그 리의 상태와 기의 상태가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이 기의 상태를 아무리 올리고 노력을 해도 리에 도달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 두 개가 별개거나 병행해서 하거나 리를 깨달아야지, 기가 많이 현실이 많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리에 도달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흔히 내가 그래도 월급도 받고 연봉도 좀 받고 결혼도 좀 잘하고 주택도 좀 마련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결혼하고 살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내 마음에 평정심이 오겠지. 땡이라는 거야. 에픽토스는 땡. 그렇게 안 온다. 이쪽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쪽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이 부자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코 도달하지 못한 이 리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이 리의 세계를 빨리 구축해서 단단한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평정심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소크라테스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은 정도의 마음을 내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거나,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뭐 하늘나라에 먼저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이쪽 부분의 노력은 또 엄청나게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얘기한 심리 기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오늘 전철을 타고 오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했어. 그럼 그 순간에 내가 화가 나고 평정심이 무너져.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가 하면은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상상해.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화가 안 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다고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화가 안 나고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내가 한데 바로 뭐
쳐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하고 그냥 나는 그렇게 상관을 안 하는 거야. 심지어 이런 심리기법, what if 내가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 실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 나중에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정하고 단단한 마음에 도달하게 됐다. 이게 핵심적인 주제 요약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죽음이 왔을 때조차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이런 이유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이후에 뭐가 있을까?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나 관념이나 감정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 조용히 잠자서 그 다음 뭐 죽어가는 그거가 두렵지 않다. 이거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죽음 역시도 계속 생각을 통해 가지고 아 죽음은 원래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어.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철학자가 됐어. 우리한테 주는 레슨은 뭘까 하면 내가 왜 이와 기, 이성과 현실 이런 것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너무 스펙만 쌓고 이렇게 해서 이 현상계, 에고의 세계를 계속 잘 살아가는 방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결코 여기에 도달할 수 없는데 계속 이것만 바깥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체 현상계의 근본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이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전체 지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전체 우리의 삶의 철학이 나침판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에픽테토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의 그 정신적인 영역에 평정심과 단단하고 고요한 마음을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훈련과 수행과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책학 패러다임 발제조부터 오늘 하나하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희조